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님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미래 자동차의 중요한 화두, 바로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는 수소차를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최근 넥소 후속 컨셉트카 이니시움을 공개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수소차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most dumb thing that I could possibly imagine for energy storage.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수소차의 현실과 숨겨진 이야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연료전지 자동차인데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기를 충전하는 대신 수소를 탱크에 주입한다는 점이 다르죠. 차 안의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장치에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물만 배출될 뿐 탄소 배출은 전혀 없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심지어 공기를 흡입할 때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기능까지 있어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수소차는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일까요? 이 수소차가 진정으로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충전, 그리고 실제 차량 구동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WTW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생산부터 저장까지를 의미하는 WTT와 충전부터 구동까지를 의미하는 TTW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TW, 즉 차량이 주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만 배출되므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WTT, 즉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주에는 수소가 풍부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심지어 대부분 다른 물질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 추출 과정에서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그레이 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천연가스와 고온의 수증기를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수증기 메탄 개질 방식이나 석유화학의 공정이나 제철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집하여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들이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블루수소입니다.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지만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땅에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레이수소보다는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탄소 포집률의 한계, 저장의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진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린수소가 있는데요. 그린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이때 사용되는 전기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수소, 즉 그린수소로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되는 전기의 출처가 원자력 에너지라면 핑크수소, 일반 전력망에서 가져온 전기를 사용하면 옐로우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린수소가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겠지만 현재는 생산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수소의 생산 단가는 그레이수소가 1kg당 1에서 2달러, 블루수소가 1kg당 1.5에서 3달러, 그린수소가 1kg당 3에서 12달러 수준으로 그린수소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의 약 95%는 그레이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로 활용하는 수소차가 친환경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또한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과정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수소는 기체 상태에서는 부피가 매우 커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저장과 운송을 위해서는 부피를 줄여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고압 압축 방식이나 극저온 액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압 압축 방식은 수소를 700바의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 조금이나마 상상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700바는 대략 해저 7000m의 압력과 같습니다. 이렇게 수소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압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최근 적용되는 기술인 극저온 액화 저장 방식은 수소를 줄 톰슨 효과를 활용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53도의 극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기존 700바의 고압 압축 방식이 수소의 부피를 고작 60분의 1로 줄인 반면에 액화 저장 방식은 800분의 1로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대량 운송에 유리해 운송 비용을 낮출 수 있죠. 하지만 수소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킬 때 사용하는 줄 톤슨 효과의 냉각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액화 수소 저장 탱크의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단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아직까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만들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친환경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소차를 비판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마치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연료를 만들기 위해 전기를 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만들어져 있는 전기를 바로 사용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원유 채굴부터 차량 주행까지의 전체 효율, 즉 WTW 효율은 휘발유차는 최대 24%, 경유차는 최대 32% 정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력 발전으로 구동하는 전기차의 최대 효율은 41.2% 수준이며 가장 흔한 수소인 그레이 수소의 고압식은 최대 34.7%, 액화식은 최대 16.4%로 특히 액화식의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진짜 친환경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면 효율은 더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기준으로 전기차는 최대 14.5%, 고압식 수소차는 6.5%, 액화식은 3.1%고 풍력 발전을 기준으로 각각 27.3%, 12.4%, 5.9% 수준으로 2배에서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창고치라고 하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효율 관점에서 보면 마치 수소차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같은 무게의 수소와 배터리를 비교해보면 수소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소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약 120메가줄/kg이고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약 1메가줄/kg 정도인데요.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만 보면 수소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죠. 그래서 장거리, 장시간 운행이 필요한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차에서는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배터리 용량을 늘려 주행 거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배터리가 무거워지면 제동거리 증가, 사고 시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효율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수소차는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있고 비싼 시기에 시작된 전기차에 비해서 상품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기차 역시 초창기에는 충전 인프라 부족, 긴 충전 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기술 발전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재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죠. 수소차 역시 그린 에너지 생산 비용 절감, 충전 인프라 확충, 저장 및 운송 기술 발전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10월에 총 70억 달러 규모, 한화로는 약 9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며 그린 수소를 비롯해 핑크 수소, 블루 수소 등을 청정 수소로 명명하고 2030년까지 청정 수소를 연간 1000만 톤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10% 정도 되는 양으로 생산 원가도 킬로그램당 1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현대제철, 포스코, SKENS,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등과 함께 2030년까지 청정수소를 연간 100만 톤, 2050년에는 연간 500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한다고 하네요. 또 2019년만 하더라도 수소 충전소가 30개 내외였던 것이 2024년 12월 기준으로 250여 개까지 늘어났고 2030년에는 그 2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수소의 저장 방식도 고압식에서 액화식으로 변경하면서 버스 충전 기준 40분 걸리는 것을 20분 내외로 줄이는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이번 영상을 통해 수소차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매력적인 이미지 뒤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점, 특히 수소 생산 방식과 에너지 효율 문제는 수소차가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또한 수소 누출이나 폭발 가능성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중 어느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단 두 기술 모두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도심 주행이나 승용차에, 수소차는 장거리 운송이나 대형 상용차에 적합한 방식으로 각자의 장점을 살려 활용한다면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